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리딩 전문가 이수영고요. 이번 강의는 베이직 포인트 15번째 강의로 베이직 포인트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베이직 포인트는 정말 이렇게 핵심만 다루고 있잖아요. 전치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면서 또 가장 많이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세 개만 딱 골라봤습니다. of, about, on 요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전치사가 어떤 것인가 기본 개념을 잘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치사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객체 사이의 공간적 위치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니 객체 사이라니? 그러니까 객체가 그러니까 물체, 오브젝트.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의 위치 관계. 뭐 옆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뭐 관통하고 있는지. 자, 이런 두 물체 사이에 물체와 물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공간적 위치 관계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입니다. 자,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특징이 여기서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어떤 물체 사이의 위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글자로 그림을 글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전치사가 자연히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전치사는 이렇게 어떤 물체와 물체 객체 사이에 공간적인 위치 관계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인데 이게 공간적 위치 관계를 표시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이나 논리적, 인과적으로 인과하면 원인과 결과적이거든요. 자, 논리적, 시간적, 인과적으로 자 이렇게 다양하게 포인트는 확장돼요. 처음에는 공간적 위치 관계를 표시해주던 것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그 공간적 위치 관계, 하나의 전치사를 배울 때는요. 그 전치사가 표시하는 공간적 위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공간적 위치 관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까지 알아야지 전치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오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브 일단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전치사를 배울 때는 공간적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자, 어떤 공간적 위치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냐면요. 오브는요.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오브가 있죠. 어떤 하나의 물체,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이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붙어요. 얘가 어떤 얘 원래 본체로 이렇게 붙는 개념. 자, 이렇게 뭔가에 붙이는 개념. 자, 저는 전치사 오브를요. 정보의 접착제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하나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던 거를요.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브예요. 그래서 오브를 받아들일 때 이것의 본질은 혹은 이것의 본체는 혹은 얘 옆에 바로 공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든가 아니면은 얘에 대한 어떤 추가 정보는 얘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덧붙여 줄게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전치사 오브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치사 오브 그럼 한번 실제로 예를 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음원 사이트 가보시면요.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누가 피처링을 해주는데 자 보세요. 용준영 오브 비스트, 뭐 은하 오브 여자친구, 개코 오브 다이나믹 듀오. 자, 여기 오브 써 있어요. 오브. 여러분 이 오브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자, 바로 이 오브의 개념이 딱 드러나 있는 게 여기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은하 오브 여자친구. 이게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이 본체예요, 본체. 근데 지금 은하라는 사람이 따로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피처링을 해줬는데 걔 뭐라고요? 본체는 얘 본질은 뭐라고요? 여자친구라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개코 오브 다이나믹 듀오. 개코라는 어떤 이 가수가 있는데 얘 뭐예요? 본체가 되는 그룹은 다이나믹 듀오라는 그룹이에요. 자, 이런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얘 본질은 이것의 본체는 이런 개념. 자, 그럼 영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Steve is one of my friends. 자, 스티브의 존재 상태는 one, 하나예요. 본질은 내 친구들 복수형이에요. 보세요. 친구들이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거 중에서 한 명, 얘예요. 얘가 스티브예요. 자, 얘의 본질은 뭐?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오브를 우리 알고 있듯이 뭐뭐의라고 하면 내 친구들의 하나. 에?
뭐라고 의미 파악해야 돼? 뭐뭐의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읽을 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뭐뭐의라고 넣으면서 읽으세요? 아니잖아요. 자, 오브를 개념에 맞춰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스티브의 존재 상태는 한 명인데 한 명인 하나인데 본질은 내 친구들. 아,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그냥 파악할 수 있죠? 자, 볼게요. The top. 꼭대기예요. 꼭대기인데 야, 뭐의 꼭대기? 정보 좀 줘. 정보 좀 더 덧붙여줘. 정보의 접착제로 덧붙여줄게. Of a mountain. 아, 꼭대기인데 본질은 산의 꼭대기. 산 꼭대기입니다. 자, 그런 이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또 볼게요. A glass. glass. 잔이야,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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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인데 어떤 잔? 정보 좀 더 줘. 본질은 water. 아, 물. 잔인데 본질은 물이 들어있는 잔. 아, 물 한 잔. 이런 의미 되죠. 자, 여기도 오브도 뭐뭐의라고 하면 야, 여기서는 산의 탑, 산의 꼭대기니까 여기서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물의 잔. 물의 잔? 물의 잔? 어떤 의미인 거야? 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뭐의라고 의미 파악하면은 한계가 있어야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고요? 얘 본질은 얘 본체는 혹은 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잔인데 추가 정보는 물잔 꼭대기인데 추가 정보는 산의 꼭대기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은 개념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또 볼게요. The floor is made. The floor 바닥이요. is 존재 상태가 왜 동사가 두 개 나왔지? 얘는 동작이 아닙니다. 뭐예요? 과거 분사예요. 자, make 만들다, made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의 과거 분사. 자, floor는 바닥은요 존재와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만들어졌어요. 야, 뭘로 만들어졌는데? 야, 정보 좀 더 줘. 본질은 wood,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 정보의 접착제로 오브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그냥 정보를 더 덧붙여줬죠? 그게 오브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뭐뭐이라고 하면 나무는 만들어진 뭐뭐의, 바닥은 만들어진 나무의, 의미 파악돼요? 의미 파악 안 되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진 이디엄입니다. 라고 해서 이디엄을 또 암기하라고 해요. of는 뭐뭐의라고 암기하라고. 자, 암기할 거 투성이잖아. 개념적으로 파악하면요.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I'm so proud. 아,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운데 누가 자랑스러운데? Of you.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정보의 접착제. 이거에 대한 정보 제시해주고 접착제로 너가 자랑스러워. of로 붙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볼게요. I'm thinking.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of you. 본질은 너를 생각을 하고 있어. 나 너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파악할 때 of. 자, 뭐뭐의라고 넣으면 절대 의미 파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다 하나 이디엄처럼 암기하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of는 어떻게 알고 있다? 이 떨어져 나온 정보를 덧붙여줄게. 얘 본질은 얘 본체는 이라고 하면서 정보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o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장을 볼 때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think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고 목적어를 가지고 오려면 목적어인 of를 가지고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of가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설명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게 말은 복잡하고 맞는 듯도 안 맞는 듯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문장을 이해할 때는 개념적으로 써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겁니다. 나의 지금 존재 상태는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본질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파악하는 게 그게 제대로 영어를 영어답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전치사 about 또 한번 볼게요. 자, about은 기본적으로 뭐뭐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죠. 자,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좀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공간 개념 볼게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 이런 개념입니다. 얘에 대한 어떤 언저리, 하나의 물체에 대한 언저리 개념이 이게 about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Steve talked about his girlfriend. 자, 스티브는요, 행위자, 동작, 말을 합니다. about,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친구의 어떤 언저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넣으면 이거 의미 파악 잘 되는데요. 뭐뭐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나요? 틀린 건 아니지만 보세요. 자, Steve waited about an hour. 스티브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에 대해서 기다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1시간 언저리예요.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딱 1시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거의 그냥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뭐라고요? 언저리 개념이 그냥 여기 들어가니까 의미 파악 되잖아요.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면 의미 파악 이상해지죠.
언저리 개념이다. 이 공간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확장된 거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Steve looked about the room. 자, 이거 더 어려워요. 스티브는요, 행위자. look 바라봤는데, 자, about the room. 방에 대해서 뭘 봤다는 거야? 자, 여기서 about 뭐라고요? 언저리예요. 방을 언저리. 방이 있으면요, 방 이렇게 봤다는 거야. 사방을 한번 방 안쪽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방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about을 뭐뭐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으면 방을 뭐 이리저리 이런 개념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공간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것도 파악 가능합니다. 그렇죠? about 뭐라고? 언저리 개념. 이게 다른 맥락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확장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라 확장되면 그냥 1시간 정도. 어떤 방을 바라볼 때는 방을 요렇게 방을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또 볼게요. Steve was about to leave. 스티브의 존재와 상태는 떠날 거에 대해서. 이거 뭐야? 대해서라고 파악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언저리 개념. 자, 스티브의 존재 상태는 언저리였어요. 이렇게 하려는, 떠나려고 하는 언저리였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떠나려고 막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정도 참이었어요. 떠나려고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정도의 의미가 되죠. 자,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거 의미 파악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자,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또 이디엄이라고 하고 암기하라고 합니다. about 의미 암기, 뭐뭐에 대해서. 또 be about to는 또 따로 암기하게 많아져요. 그게 아니라 비동사의 개념 그대로, about의 언저리 개념 그대로, to 나왔어요. to 부정사의 시간차 개념 그대로 넣으시면 스티브의 존재 상태는 언저리인데 이렇게 할 언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미 만들어지죠. 그게 영어답게 읽는 거예요. 또 볼게요. I'm thinking of you. 이거 앞에 나왔던 문장인데 요거랑 그러면 I'm thinking about you. 이거랑 이 의미 개념적으로 의미 차이 한번 볼까요? 자, I'm thinking 나의 존재 상태는 생각하고 있어. you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난 thinking 생각하고 있는데 본질은 널 생각하고 있어. come on.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about은요. 근데 뭐라고요? 언저리예요. 언저리. 너란 사람의 언저리니까 너가 했던 말, 너의 그 표정, 너가 입었던 옷, 너의 그때의 자세, 이 사람의 그 말 그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이루고 있는 이 언저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요거고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란 딴 거 아니야. 그 언저리 뭐 표정 이런 게 아니라 너란 사람에 대해서 혹은 너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좀 더 로맨틱한 느낌이 들긴 하죠. 비슷한 의미긴 한데 약간의 뉘앙스 차가 있어요. 왜? 오브는 뭐예요? 본질은 이고 about은 이거 언저리 개념이니까 그런 뉘앙스 차이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전치사를 뭐뭐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공간 개념을 알면서 걔를 확장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이런 것도 개념에 맞춰서 of you, about you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이런 개념 차이가 이런 느낌 차이가 있구나라고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의미 파악 한번 해보세요. 다른 전치사 볼게요. on 이것 역시도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on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어디 위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 맞는 말도 아니에요. 공간 개념 먼저 볼게요. 기본적으로 물체가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와 닿는 이 정도의 개념, 접하는 개념이 on의 기본 개념이에요. 위에서 접하는 것도 되는데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요. 볼게요. A book on the table. 자 보세요. 위에서 접할 때도 뭐 on 써있네. 테이블 위에 있는 책. 뭐 이거 위에라고 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맞는 것 같지.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접하는 개념이 on인 거고요. 다른 경우 볼게요. A picture on the wall. 벽에 on? 벽 위에 벽이 막 누워져 있고 벽 위에 막 지금 그림이 걸려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여기도 근데 접해 있어요. 접하는 게 여기 이게 on인 거라고요. A picture 그림인데 on the wall 벽에 접해 있는, 벽에 닿아 있는, 벽에 접해 있는, 벽에 걸려 있는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되죠.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이런 의미. 이때도 on입니다. 어디 위에라고만 하면은 적용 안 되죠? 이럴 때도 on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적용 잘 될 거고요. 또 볼게요. A book on writing. 자, 이게 좀 확장됐어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writing 뭐예요? 쓰기. 쓰기에 접하는 책. 쓰기에 대한 책. 이거 실제 표지 갖고 와봤어요. The book on writing. writing에 대한 바로 그 책. 이 책을 읽으면 writing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제목을 딱 정했네요. 책인데 뭐라고요? 라이팅에 대한 책이라고요. 이때도 접하는 개념, 이 번역을 하면 뭐뭐에 대한이지만 뭐뭐에 대한이면 about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주제에 딱 접하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a book on writing 하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또 볼게요. 시간적으로도 확장돼요. See you 만나자 보자 on Friday. Friday 금요일 날 보자. 접하는 개념이 시간적으로 하면 그날 보자. 이렇게 쓸 때도 on 쓰죠. 금요일 위에 보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적으로 이 공간적인 개념이 여러 개 확장되고 있는 것들 보시고 계시고요. 또 light is on 하면 뭐예요? 불의 존재 상태가 on, 켜졌다, 켜진. 뭔가 전자제품이나 불빛 같은 게 킬 때도 켜져 있다고 할 때 또 on 써요. 가만. 불이 위에 있는데 위에라고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on이라고 하면 켜지는 게 되지? 보세요. 전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맞닿으면 띡 켜지죠. 떨어지면 꺼져요. 띡 이게 on이라고요. 맞닿는 거. 접하면 켜지죠. light is on 하면 light 불이 켜졌다가 되고요. 떨어지는 거는요. 반대예요. 떨어지는 개념은 뭐냐면 off예요. off. off 하면 꺼진. 다시 on 하면 켜진. 자, off 하면 꺼지는 거고 on 하면 켜진의 개념이 되는 것도 접하는 개념. 전선이 뭔가 접하는, 전기가 접하는 개념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on, 뭐뭐 위에라고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개념을 맞춰가지고 이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게요. 흔히 말하는 무슨 구동사로도 쓰여요. 스티브는요. put, 두었는데 그의 코트 위에 두었다? 위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스티브는요. put, 뒀는데 on을요. 어떤 접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한 덩어리 동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의 코트를 put, 둬가지고 on, 접하게 뒀다. 접하는 개념이 어떤 입는, 말 그대로 피부에 맞닿는 입는 정도의 의미로 확장돼 가지고요. 얘는요 행위자고요. 동작이고 대상. 스티브는 코트를 입었다가 됩니다. 자,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on은 뭐뭐 위에라고 하지만 put on은 입다, 구동사야 암기해. 또 암기하기를 암기할 거 찢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put이라는 개념이랑 on이라는 개념 알아두시면서 합치면서 행위자, 동작, 대상으로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의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접하는 개념 on 여전히 들어있어요. 또 볼게요. hold on은 뭐예요? hold on, 잠깐 뭐 기다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뭐예요? hold에서 on, 접한 상태로 이렇게 접한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예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뭔가 잡고 있는 상태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로 그 접한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진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뭐 잠깐 기다려, hold on, 잠깐 좀 참아 이런 의미 되기도 하고. 자, 그때도 on의 개념, 어떤 접하는 상태의 개념이 그냥 살짝 녹아 있습니다. hold랑 같이 녹아 있어요. 그럴 때 on 개념 넣으면서 의미 파악하면 되겠고요. 자, life goes on. 삶은요, go 가는데 on 어디 위에 가다? 말이 안 되죠. 이 on이요, 뭔가 이 접하는 개념이 연결돼 가지고 이어지는 개념도 있어요. 접해서 이어지다. 그래서 life, 삶이 goes on.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삶이 go, 가서 on, 계속 가다. 삶은 계속된다. 삶이 계속된다. go on 하면 계속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니, on이 자, 뭐뭐 위에라면서 왜 계속의 의미가 돼? 자, 이 공간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확장시키지 못하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공간적 개념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다양하게 확장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지. 자, 삶은 계속된다라는 의미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예문 Steve talked about his girlfriend. 여기에서 on and on about his girlfriend. 스티브는요 말했습니다. on and on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on 접해서 연결되니까 계속되다라는 의미가 됐었죠. on and on 하면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온한 상태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걸프렌드에 대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계속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on and on. 위에 그리고 위에라고 하면 이거 의미 파악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접하는 개념이 확장돼 가지고 계속의 개념까지 되면은 on and on, 계속해서 쉬지 않고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흔히 말하는 이디엄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뭐 구동사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폭넓게 다 커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전치사 on 뭐뭐 위에 아닙니다. 자, 접하는 개념. 접하는 개념이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인과적으로 확장되는 부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많이 쓰이지만 오해도 정말 많은 전치사 of, about, on 알아봤어요. of의 기본 개념 뭐다? 위치관계는 요거 있는데 요거에 이렇게 붙여주는 정보의 접착제, 본질은 하면서 붙여주는 개념이고요. about은 뭐라고요? 물체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언저리 개념이 about이고요. on은 뭐라고요? 이게 접하는,
접해 있는 이 개념이 오온의 기본 개념이다. 이런 공간적 관계가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확장 자체는 영어를 실제로 써보면서 경험이 늘어야지 그 확장이 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공간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둬야지 확장을 하든 말든 하죠. 자, 공간 개념 정확하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실제로 많이 쓰시면서, 특히나 영어를 많이 읽으면서, 자, 전치사 이해할 때는요, 읽기가 정말 짱입니다, 짱. 자,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확장시켜 보시면은 그 다양한 전치사의 의미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 개념들 한번 알아두시고요. 사실 더 깊이 있는 개념들은요, 전치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은 아마 어드밴스드 포인트에서 한번 계속 앞으로 덧붙여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또 베이직 포인트 15번째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드밴스드 포인트에서 이어지니까 따라오셔도 괜찮고요. 혹은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차례다. 이 문법 알고 있던 핵심을 적용시키면서 한번 체득해서 훈련할 차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실제로 영어 활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계속 이어나가 보시라 또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